제일 가장 갱같은. 그렇지. 영희 씨 오늘 옷 예쁘시다. 아유 이렇게 또 생각이 안 나. 왜 우리가 왜 이럴까? 우리는 왜 이럴까? 그렇지 이게 본질이거든. 그렇죠. 전화권 하나만 좀 줘봐요. 그리고 오늘 한국 연예계가 연예기획사 골드메달 포커스 시간입니다. 국민의힘 김상우 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물박사가 여기서 이렇게 가야 돼요. 여기는 중앙선이 있어요. 점선에 중앙선이 있어요. 여기서 이렇게 인천에 와야 되는데 그냥 여기서 좌회전하려고 합니다. 여기 황색 점선은요 넘어갈 수 없습니다. 황색 점선의 중앙선은 앞에 가는 차를 투어하게 해서 갔다가 다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네, 황색 점선 이거요. 황색 점선 넘어서 좌회전 이건 더 수동이에요. 자 여기서 이렇게 가려고 그러는데 자전거 이렇게 우회전에 들어옵니다. 근데 자전거는 빨라요. 보시죠. 조차가 나가는데 예. 2번 사고 이 중앙선 잘 안 보이나요? 중앙선을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돼 있어요. 또 선생 점선 이렇게 올려다가 이렇게 가는 자전거랑 2번 사고 경찰은 쌍방과실이라고 그러는데요. 쌍방과실? 왜 쌍방과실이라고 그런지 모르겠어요. 자전거가 여기서 우회전할 때 뭐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좀 들리지 그랬어. 그래서 자전거도 조금 잘못이 있어. 그런 얘기인지. 근데 경찰은 과실 몇 때문에 판단 안 해주고요. 누가 가해 차량이다. 누가 피해 차량이다. 이거만 판단해 주거든요. 근데 이분께서 경찰 쌍방과실이에요. 그리고 아직 가해 차량, 피해 차량 정해지지 않았대요. 이 차는 당연히 가해 차량이죠. 과실은 여기서 좀또 빨랐으면은 숙제해서 일부 우회전 천천히 했으면 뭐 그런 측면에서 일부 과실이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까 자 여기서 여기 이렇게 달라붙습니다. 불법 차량을 달라붙습니다. 중앙선 출범 사고입니까 아닙니까? 자, 저 차가 이렇게 가다가 중앙선 넘어갔어요. 그리고 자전거는 오다가 피하다가 저걸 피하다가 중앙선 부근에서 중앙선 넘질 않았네요. 사람 뒤로 넘어가고요. 2번 사고 또 검은 차의 중앙선 출범 사고다 아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은 과연 어떠신지요? 투표. 제가 AI에게 자동차 보험과 운전자 보험은 차이점이 뭐냐 물어봤습니다. 근데 쭈루루 독소 그리고 받은 핵심 요약 자동차 보험 필수 운전자 보험 선택 과연 운전자 보험은 선택일까요? 휴그리 소프 투표 중독에 잔소리까지 주고 여러분 안녕하세요. 박진희 한국입니다. 드디어 여러분들 캐스터 2부의 또 시즌이 들어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박진희 한국입니다. 드디어 여러분들 캐스터 2부의 또 시즌이 그러니까 보여드렸고 섹터 대회에서도 이 캐스터 일렉트릭을 알아주셔서 보여줍니다. 자, 그럼 오늘 시즌을 보여드릴 텐데 요즘에 아까 전기차가 이렇게 분위기가 좋잖아요. 근데 전기차가 항상 뭐라 그랬죠? 목적에 맞게서는 굉장히 편하다라는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가성비를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전기차거든요. 근데 이 옆에 있는 캐스터 EV 같은 경우에는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기존 내용 기관은 경차의 한계성 때문에 실내 공간이라든지 이 출력이 아쉬웠어요. 가성비나 경제성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타던 차가 바로 경차였죠. 근데 이 캐스터 EV 같은 경우에는 이
전기차의 굴레에서 벗어난 차 크기와 또 전기차 특유의 파워가 출력 때문에 그동안 내연기관 스포에서 단점으로 여겨졌던 부분들이 다 해소가 됐어요. 그러니까 전기차면 가성비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포인트와 굉장히 잘 맞는 차가 캐스퍼 EV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캐스퍼 EV 얼마냐? 일단 인스퍼레이션 단일 트립으로 시작을 하고요. 세제 혜택을 받아서 승고가 시작이 2,990만 원. 그러면 보조금을 받게 되면 2천만 원 초반에 구매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딜레마가 빠지게 돼요. 제가 왜 이 옵션을 이야기하냐면 캐스퍼 인스퍼레이션 보통 현대차나 기아도 주야 좀 쉬었다 먹으면 안 돼? 웬만한 옵션들이 다 기본으로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응? 우리 희출 이빨 다 달아지겠네. 옵션으로 추가할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냥 금액대로만 따지면 500만 원 정도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아까 얼마나 나요? 캐스퍼 EV 인스톨레이션이 보조금을 받고 2천 초반에 승고를 한다는데 옵션 가격만 거의 한 4, 500만 원이라면 거의 차값의 20%로 추가해 준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캐스퍼 EV를 출고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욕심내지 마시고 옵션을 추가하지 않은 일명 깡통 모델을 출고하는 게 정말 가성비가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 우리가 전기차를 구매할 때 어떤 차들도 마찬가지예요. 내연 이것도 마찬가지지만 차를 구매할 때 목적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전기차는 저는 어떤 목적일 때 가장 좋냐라고 생각했을 때는 도심에서 출퇴근 용도로 탔을 때 최고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캐스퍼 지금 EV 보면은 차 사이즈 많이 커졌고 옵션이 많이 좋아졌고 이런 요소들을 생각을 하면은 오히려 내연기관보다 메리트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 거죠. 자, 일단 어떤 부분들부터 바뀌었는지 다시 한번 공부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죠. 일단 가격부터 뭐라 그랬죠? 2,990만 원 인스톨레이션 단위로 시작을 하고 여기 보조를 받으면 2천만 원 초반에 살 수가 있는데 내연기관 캐스퍼도 인스톨레이션에 웬만한 옵션을 집어넣으면 2천 초반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비슷한 가격에 구매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 야 그냥 내연기관 사지 왜 EV를 살까? 내연기관에서 선택조차 안 되는 옵션들이 들어갑니다. 차를 유지 보조랑 그다음에 HJ1이 들어갑니다. 그다음 LED 헤드램프와 DRL이 또 LED 타입으로 들어가고요. 프로젝션 타입의 LED 헤드램프가 들어가는 거죠. 레이저 시동은 방향 시동 그리고 LED 타입으로 들어가고요. 이번에 캐스퍼의 포인트가 그 조용해지고 힘도 세지고 옵션이 많이 들어갔다가 포인트입니다. 보통 우리가 옷 조용해졌다라고 하면 뭐예요? 흡음재가 추가가 되잖아요. 힐하우스도 그렇고 또 도어를 열면 우리 흡치고 먹는 거 4개나 해야 돼. 기존 캐스퍼보다 더 많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다음에 시에다 근데 요거 목도리 같아. 일자로 돼가지고. 뭔가 소리 차이가 많이 날 것 같지만 이게 또 공기역학적으로 이게 들어가면은 또 소음이 많이 줄어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유리 두께도 두툼해졌어요. 기존보다 좀 더 두툼해졌기 때문에 훨씬 더 부하다. 물론 이중적합은 아니에요. 유리 두께만 두꺼워졌다는 거예요. 레이저 시즈와 이 부분에도 흡음재가 추가됐습니다. 그러니까 풍절음이나 이런 것들도 잡아주기 위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신경을 썼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이게 또 캐스퍼 하면은 통통 튀고 이열승처럼 많이 좋거든요. 게다가 이 캐스퍼 EV 같은 경우에는 일반 내연기관보다 차가 더 길어졌어요. 그러면 기존의 캐스퍼 EV에서 사용했었던 쇼바와 부심을 그대로 사용한다면 공장 좀 더 언밸런스한 느낌이 들겠죠? 왜 차가 커졌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맞는 하이드로 부심과 새로운 소속 쇼바가 들어가고 그래도 굉장히 많이 넓어졌어요. 딱 보면 어떠냐? 이열의 공간이 막 좁거나 그래 보이시면 그렇죠. 그리고 이쪽은요 뒤로 더 갑니다. 그러다가 이런 식으로 이열의 등받이도 어느 정도 세관이 되고요. 물론 이게 전동이 아니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은 이것은 전동이 왜 아니냐라고 할 수 있지만 이 캐스퍼 EV가 뭐 고급차는 아니잖아요. 이게 때문에 가성비 때문에 이런 전동 시기가 빠졌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요거는 좀 아쉬운 게 지금 물론 이 캐스퍼가 2열에 사람을 많이 타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왜 이걸 얘기하냐면 이 2열에 통풍이 없어요. 지금 보면 센터 쪽도 없고 비둘러 쪽도 없기 때문에 약간 2열에 타면 살짝 조금 더울 때 덥고 추울 때 추울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왜냐면 더 많이 길어지면 안 돼요. 특히 비둘러 쪽이나 조금은 만들어질 수 없을까 하는 생각이 좀 있기는 있습니다. 자 그렇게 조용해진 거는 알겠습니다. 근데 단순히 노면소음이나 풍절음 이런 거 말고도 전기차는 또 뭐가 있냐? 전기차는 내연기관과 다릅니다. 엔진이 없기 때문에 다를 수밖에 없죠. 그러면 우리가 내연기관을 타면 엔진의 소음을 또 신경을 쓰잖아요. 아 이거 엔진 소음이 시끄럽다. 특히 디젤 같은 경우. 근데 전기차도 못
수야. 파란 트럭 한 대가 2층 빌라 옥상 위에 처박혀 있습니다. 이틀 동안 구조대가 빌라 위로 올라가 트럭 운전자를 구조하고 저 어떻게 올라갔어? 없는지 확인합니다. 오늘 오전 11시쯤 부산 사하구 구 전이동의 한 2층 빌라 옥상으로 전기 포터 트럭 한 대가 추락했습니다. 옆에 있는 아파트 단지 주차장에서 안전 펜스를 뚫고 날아와 빌라 옥상에 떨어진 겁니다. 뭐가 무너지니까 저건 방 안에 있는데 차가 우왕쾅쾅 소리가 나고. 근데 저 집 주인들도 신경질 나겠다. 보상 제대로 하라고 하기도 애매하고. 태양광 패널도 작살내버렸네. 단지에서 차량 4대를 잇따라 들이받은 뒤 그대로 돌진했습니다. 해당 빌라에는 주민 8명이 머물고 있었고 혹시나 추가 사고를 우려한 경찰과 구조단 그렇잖아. 장금이 가도 뭐라고 표시도 안 날 테고. 크레인까지 투입해 오후 2시 20분쯤 끌어올렸습니다. 구리구청이 긴급 안전진단을 실시했고 일단 붕괴 우려는 없다는 판단에 주민들은 귀가했습니다. 운전자인 50대 남성은 급발진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이 음주 측정을 해보니 면허 취소 수준이었고 무면허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병. 이 운전자는 오늘 마신 게 아니라 어제 술을 마셨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운전자는 크게 다치지 않았고 경찰은 이 남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버스 정류장 앞에 택시 한 대가 멈춰서 있습니다. 앞범퍼는 어딘가로 날아가 버렸고 오른쪽 앞바퀴는 빠져 있습니다. 도로에는 부서진 차량 파편들과 빠진 타이어도 인도 위로 올라와 있습니다. 들이받친 차량들은 도로에 뒤엉켜 있고 충돌 충격으로 바퀴가 터진 승용차는 인도 위에 처박혀 있습니다. 오전 8시 반쯤 대구 수성구 범원 내거리에서 택시가 차량들을 잇따라 들이받았습니다. 차량과 사람들이 몰리는 출근 시간대였습니다. 택시는 왕복 10차로 교차로에서 신호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앞서가던 차량 2대와 오토바이 1대를 연달아 추돌하고 300m가량 내달렸습니다. 택시는 교차로를 지나서도 멈추지 않았고 인도로 올라갔다가 다시 도로로 진입하면서 차량 6대를 더 받은 뒤에야 멈춰섰습니다. 뭐가 여자라고? 초등학생들 다 이제 도교를 한 상태에서 운동을 하는데 빨리 갔어요. 피해 차량만 모두 9대, 인도를 지나던 70대 남성이 사고 차량 파편에 맞아 병원으로 옮겨졌고 택시기사와 피해 차량 운전자 9명도 다쳤습니다. 사고 차량은 전기차로 출고된 지 2년 11개월 된 아이오닉5 모델이었습니다. 택시기사는 경찰 조사에서 차량 급발진을 주장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사고 기록 장치를 포함한 사고 차량 전체를 국과수에 정밀 감식 의뢰하고 70대 택시 기사를 입건해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손은민입니다. 부산 해운대구청 인근의 한 일반통행 도로입니다. 화물차 운전자가 차 뒤편에서 물건을 내려 건물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승용차 한 대가 빠른 속도 형님. 네, 팀장님이 옥상에 보고 하셨다고. 예, 한번 갔다 왔습니다. 열렸을 때 금요일에 갖고 왔다면서요. 예, 예. 예, 금요일 갖고 와서 뭐 현재 포렌식 의뢰하는 상황이죠. 아니다, 포렌식 할 만한 게 없다고. 그렇게 들어서 그래도 할 필요가 없는 건가요? 힘들어오지? 그래도 힘들면 그만 먹어. 예, 예. 시키란 말을 좀 몰라 그래. 손 힘들어서 못 하겠어? 제가 거기 있거든요. 그거 우리가 할 거라고 그랬더니 하겠다고 해서 제가 더 관여는 안 했는데. 예. 아, 서울청에서 직접 하신 거죠? 이거는. 저는 소총에서 부탁을 해가지고 한 건데. 네. 저는 그 사람들 수사 지휘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관여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상가총이 있는데 그
그게 진행상은 협조 체대로 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회장님? 아니 협조를 하는 게 아니고 방해 정도까지도 저도 이게 이해를 하겠는데 네. 아니 지금 수학팀을 고사시키려고 그 중상 모의하고 모략하고 했던 거 네. 제가 서장님한테 말씀드렸잖아요. 그 서장님도 이 사건만큼은 개입 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근데 그 진행상은 어차피 계속 보고를 해줘야지 않을까요? 그래도 우리가 뭐 계속 방향성을 갖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언론 부분도 마찬가지고. 저는 수사 방해 목적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알려고 하는 게 예. 제가 지금 피해 의식이 있어서 그렇게 느낀지 모르겠지만 예.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관세청하고 입장을 지금 같이 하고 있고요. 근데 그렇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 과연 관세청을 도와주려고 서울청에서 그렇게 조직적으로 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소장님 서울청이 아니고 문제는 경찰청이죠. 아 제가 바보도 아니고 그거 모르겠으니까. 청에서요, 본청에서요. 아니 소장님께서 제가 그때 저 새끼가 저렇게 못마해주고 저렇게 진급을 해버렸네, 개새끼가. 분위기가 좀 안 좋게 흘러가니까 제가 편이라도 어떻게 좀 진급시켜보려고 이렇게 사정하면서 제가 본청 분위기를 느낄 수가 있었고 근데 소장님 주차는 사람들에게 항상 어려운 도전인데 어떤 사람들은 자신만만하게 주차를 하는 반면 지금 전기차 끄떡이 4% 남았고요. 주행 가능 범위가 16. 내가 접촉사고에서 다칠 수 있느냐 없느냐 충돌 상황을 그대로 만들어 놓고 내가 직접 많이 다 해봤어요. 몇 번 해보고 하니까 신을 앞둔 해민사 100. 자, 와이프의 첫차 전기 캐스퍼.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온라인 공론장 정상화와 관련한 주제를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수 이승환 씨의 근황을 오랜만에 전해드리려 하는데요. 이야, 진짜 이 승환이 형님을 볼 때마다 심리전 진짜 잘한다. 특히 세상에는 이렇게 무서운 공기청 전기도 있습니다. 공기 중 바이러스는 물론 바닥에 먼지까지 띄워 살균, 타격하죠. 세스코 트루살균 공기청 전기. 특히 저들을 먹이는 방법을 너무나 잘한다 생각이 들어서 진심으로 제가 리스펙을 하는데 지금 어떤 소식을 전했는지 직접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젯밤에 이런 글이 올라왔습니다. 한마디로 고소장을 접수했다 이런 내용인데요. 저도 어제 참고로 고소장을 접수해가지고 SNS와 커뮤니티에 올린 바가 있어서 그 내용을 같이 함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피고소인은 천주곡 파랭이 그 유튜버 아시죠? 캐삭방 하자고 그 이승환 형님한테 잘못 개겼다가 완전히 박살나고 망신당해서 지금은 아예 이승환의 이자도 못 꺼내고 있는, 오히려 그래서 이승만 관련한 영상 올리고 이상한 소리만 계속 하고 있는데, 아무튼 그 천주국 파랭이를 포함해서 총 5명을 고소를 했던 겁니다. 뭐 다들 아시다시피 드림 팩토리는 끝까지 간다, 이게 이제 승환이 형님의 결기인데요. 참고로 3월 초에 이런 글을 올린 바도 있었습니다. 모욕죄 피고소인께는 어느 날 느닷없이 불현듯 갑자기 경찰에서 전화가 갈 거다. 그래서 그 사이에 계속 난다 하고 마음 졸이면서 계시길 바란다, 이런 입장을 전했는데, 저도 고소를 할 때 똑같은
이런 방법을 몇 년 전부터 써왔던 입장에서 이게 실제로 되게 중요합니다. 누가 고소를 당했는지 본인이 막상 알게 되면 그 이후로 여기저기 막 인증샷도 남기고 막 대응하고 그러면서 차라리 뭔가 조치라도 취할 수 있는데 난가? 하면서 그 불안해하는 그 과정까지가 매우 심장 쫄린다는 거를 승환이 형님도 너무 잘 알고 계신 거죠. 오랜 경험을 통해서 터득한 지혜라고도 볼 수 있는데 이것도 일종의 심리전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건데 중요한 거는 이뿐만 아니라 지금 이승환 형님을 공격하기 위해서 저들이 계속 혼을 많이 끌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 좀 빨리 처리하자 싶어가지고 강동경찰서에 일정 문의차 직접 불렀다는 겁니다. 어제 직접 경찰서에 갔는데 나에 대한 고발도 이제 좀 빨리 처리를 하자. 그래서 갔더니 정작 웃긴 거는 그 승환이 형님 이름으로 고발된 건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아니 그래서 그분들이 그럼 주민번호 잘못 쓴 거 아닙니까? 라고 했는데 아예 그냥 없다고. 이승환이라는 이름으로 고발된 게 없다고. 그래가지고 아니 내라놓고 그분님들 일처리를 이렇게 할 거냐. 아니 미국 간 거, 출입국 증명서 이거 다 뻥이라면서 고발을 한다고 그렇게 난리를 쳐놓고 점점 본인들이 지금 또 뻥을 친 거냐. 이런 식으로 야 속상하다. 빨리 그냥 오늘 중으로 고발해라. 라고 어제 인증샷과 함께 글을 올린 겁니다. 저들 입장에서 얼마나 지금 야구르겠습니까? 아니, 관련해서 특히 승환이 형님은 또 체급이 어마어마하시다 보니까 관련 기사도 막 쏟아지잖아요. 그래서 천조국 파랭이도 망신이란 망신을 제대로 당했는데 야, 안 그래도 지금 많은 시민들이 불안하고 답답하고 분노할 만한 소식이 쏟아져가지고 진짜 참담한 분위기였는데 이렇게 또 승환이 형님이 우리들에게 이 기쁨과 저들에게는 굴욕감을 제대로 선사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실제로 보세요 이거. 그러니까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저들은 겉으로 기세 싸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 점을 계속 강조하는 게 바로 이런 데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등산 가기로 한 사람도 자기들이 빼야 되겠구만. 어떻게 엄밀히 따지면. 안 그래? 그런 반응을 보였다는 게 아이고.